조립 계획 생성,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9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의 두 번째 절인 로봇 자율 조립 계획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앞에서 이제 양이 좀 많아서 앞에서 첫 번째 이걸 나눠서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자율 로봇 조립 계획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이제 앞에 두 개, 네 개 중에 두 개의 단계를 말씀드렸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나머지 두 개, 조립 공정 표현과 조립 계획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공정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립 공정은 앞에서 이제 형상을 뽑아냈고 그 형상을 가지고 서로 관계,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설계에서 만든 제품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단순하게 한 층으로 CAD를 만들었던 또는 어떤 기능 관계로 이렇게 묶어서 CAD 모델을 만들었던 설계에서 만든 개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EBOM, 엔지니어링 BOM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립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 단계입니다.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제품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MBOM이라고 Manufacturing BOM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립 공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EBOM을 MBOM으로 설계, CAD에서 만들어진 제품 구조를 로봇의 조립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 구조로 만들어낸다, MBOM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MBOM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BOM이라는 것에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BOM이 단순히 어떤 조립 공정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특징도 있지만, 프로세스 BO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BOM이라는 것은 원래 BOM이라는 것은 어떤 부품 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재들의 목록, 자재들의 이제 어떤 계층 구조였죠. 그런데 그 자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재뿐만 아니라 어떤 공정,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를 표현하겠죠. 그런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BOM이라는 것은 어떤 하위 구조에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 목록만 연결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 과정도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면 로봇 조립에서 로봇의 움직임은 일종의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의 움직임을 모여놓은 게 로봇 조립 계획이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BOM을 이용해서 로봇이 이동해야 하는 부품들, 자재들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표현한 제품 구조를 이제 MBOM으로 만들 예정이고 그 만든 것들에 또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공정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BOM, 즉 프로세스 BOM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BOM을 통해서 이런 로봇의 공정, 로봇의 움직임, 로봇의 계획까지 같이 표현을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지네릭 로봇 플랜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으로 연결된 로봇의 계획들이 사실은 부품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 부품들의 설계 변경이라서 조금 변화가 됐다 그러면 로봇 공정 자체가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로봇이 움직이는 치수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치수, 위치 같은 것들이 변하는 거죠. 이 부품의 치수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자동화시켜서 그 부분을 자동화시켜서 이 로봇이 자동으로 새로 변경된 그 위치를 치수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동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통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세스 BOM의 로봇의 조립 공정을 위한 MBOM, 매니팩처링 BOM하고 그 다음에 로봇의 움직임, 그러니까 로봇 플래닝이죠. 어셈블리 플래닝을 위한 공정까지 합쳐진 프로세스 BOM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로봇 조립 계획에서는 우리가 제품의 치수 변화에 따라서 로봇의 위치가 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설계 변경이 조금 일어나도 그거에 따라서 로봇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경우에는 로봇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위치를 다시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세스 폼으로 우리가 BOM 구조 안에 로봇의 어떤 움직임, 공정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 움직임의 단계를 저희가 작업 단위로 큰 단위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치수 같은 것은 그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형상까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자동으로 맞춰서 로봇의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로봇 계획을 하는 작업자가 훨씬 부담을 하나의 치수 단위로 그러니까 위치 단위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작업할 필요가 없이 큰 태스크 위주로 작업 단위로 조정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통합된 자료에서 뭐 위치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은 작업 위주의 어떤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그 어떤 순서를 결정할 때 엠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엠봄에 어떤 로봇 조립 공정까지 포함된 프로세스 폼을 이용해서 이제 조립 계획을, 조립 공정을 표현을 했고요. 이제 네 번째로 조립 계획을 그러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조립 계획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립 계획은 이제 앞에 1에서 3단계까지 해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합쳐서 조립 계획을 생성하게 되고요. 조립 계획의 단위 작업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이스 자료, 베이스 부품을 놓고 거기에다 로봇 아미 무브 하나의 부품을 움직여서 조립하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시 하나의 부품을 또 움직여서 조립할 수도 있고 그 조립된 부품이 하나의 또 무브 부품이 돼서 다른 베이스 부품에 조립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립 계획이 이진 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씩 항상 베이스 하나, 무브 하나 이런 식으로 로봇팔이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조립 계획이 생성이 됩니다. 그 그림에 이제 조립 계획 예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직선상에 있는 것이 베이스 부품들을 표현하고요. 곡선으로 직선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제 무브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E라는 부품이 지금 베이스가 되고요. 거기다 D라는 부품이 이제 움직여서 로봇팔이 잡아서 그걸 조립해서 DE 부품이 되고요. 다시 거기에 이제 F 부품을 움직여서 DE 부품에다 D 조립된 부품에다 그걸 베이스로 삼고 F 부품을 움직여서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조립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로봇팔을 사용해서 조립을 할 때 이런 형태의 조립 계획이 이진 트리 형태의 조립 계획이 이제 생성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원래는 이제 트리니까 세워야 되지만 옆으로 누워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조립품들이 만들어지냐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조립계획 트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루핀 형태로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로봇팔이 어떻게 부품들을 조립하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직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곡선으로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것들은 이제 무브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로봇팔을 이용해서 부품을 조립을 할 때 작업의 과정, 어떤 부품이 어떤 순서로 조립이 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립 계획을 만들 때 하나하나의 어떤 순서를 정할 때 바로 앞에서 정의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형상 특징 형상이라든가 또는 조립 방향 특정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품들을 조립해야 되고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로봇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제약 조건도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조립했던 이미 조립해서 앞에 준비하고 있던 것들과의 간섭 문제, 충돌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가능한 조립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제약 조건이 없다면 n 개의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면 n 팩토리얼 정도 굉장히 많은 어떤 대안이 생깁니다. 조립 순서에. 그래서 그 조립 순서에 대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조립 방향이라든가 조립하는 어떤 부품의 궤적 이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제약 조건이 없다면 이걸 전부 다 어떤 트리 형태로 순서 각 뭐 8개의 부품이면 8개의 부품의 조합으로 이렇게 쫙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충돌이 없느냐, 뭐 조립 순서에 맞춰서 조립 방향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법은 그렇게 전체 그 가능한 트리를 조합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 하나하나 검사를 하면서 필요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없애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계산도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계산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라든가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우리가 스프링 부품을 구별할 때 썼던 데이터 마이닝 방법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방법들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하나하나 이런 많은 조건들을 하나하나 기존의 방법처럼 룰로 만들어서 체크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것들을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립 과정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역조립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조립되어 있는 상태의 부품으로부터 그것을 역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만들고 그 역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이제 거꾸로 가면 그게 바로 조립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조립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는 확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오픈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옵션들을 대안들을 가지고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품에 대한 조립품이 되고 그거를 역으로 그거를 분해하니까 조립은 이미 이제 됐다고 된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뭐 조립의 제약 조건도 있고요. 조립 방향에 특히 또 이 조립 방향이 그 부품의 앞에서 접한 평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접하지 않은 그러한 부품도 이 조립 방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의 어떤 그 구조라든가 로봇 팔, 암의 자유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뭐 계산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듯이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AI나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빅데이터라든가 AI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능한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조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나왔으면 그게 뭐 하나만 나왔으면 선택이 쉽겠지만 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계획이 가장 좋은 거냐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조립 시간이죠. 조립 시간이 가장 빠른 그런 계획이 좋을 테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계획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조립 시간이 빠르다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립 시간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조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또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도 시간이 드니까 부품 이동 시간, 그 다음에 부품을 또 뭐 회전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임한다든가 그런 작업들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조립 시간을 다시 계산해서 전체 조립 시간을 계산하고 그래서 각각의 대안들
조립 계획 대안들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립을 하면서 조립 방법에 따라서 부품들의 어떤 안정성 같은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품질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고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봇 조립 계획에 대해서 그것들을 CAD 파일로부터 자동으로 로봇 조립 계획하는 과정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자동으로 이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제공해 줘야 되고요. 잘 제공해 준다는 얘기는 뭐 앞에서 우리가 접근했던 방식대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필요할 때 그 데이터들을 형상 뭐 아이템 제품 구조 정보들을 쉽게 검색을 해서 그런 의사결정에 그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 의사결정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빅데이터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던 제품 자료의 구조, 그러니까 자동화, 자율화를 위한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어떤 패턴 중심의 그런 기계 학습 방법, 뭐 또 다른 검색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느냐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는 것들이 앞에 CAD에서부터 그 다음에 CAD랑 연결된 제품 자료,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로봇의 어떤 형상 또는 그 제품 중간에 제품 조립 중간에 만들어진 중간 조립품하고 지금 조립하는 부품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복잡한 그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거를 지원하는데 제품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해봐라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화된 로봇 조립 계획 과정, 즉 CAD, 3D CAD 조립품 파일 또는 뭐 모델로부터 우리가 자율화된 로봇 조립 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형상과 제품 구조를 추출을 했죠. 그래서 CAD로부터 우리가 스텝을 이용해서 형상하고 그 형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제품 자료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뒤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CAD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요. 그 CAD 데이터베이스는 형상을 파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레코드 형태로 점 하나, 선 하나, 페이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레코드로 관리하고 또 제품 자료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자료와 형상 자료를 조인을 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상 관계 인식. 그래서 그렇게 추출되어서 준비된 CAD 데이터베이스하고 뭐 제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 형상 간의 관계를 이제 조립을 위한 어떤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관계를 추출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린 건 이제 접하는 면을 이용해서 각 부품의 접하는 면을 이용해서 베이스 부품의 무브 부품을 어떤 방향으로 조립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폼 피처, 그 특징 형상을 이용해서 그 부품이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조립 방향이라든가 조립 방식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 표현은 이렇게 그 추출된 제품 구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제품 공정, 그러니까 조립하는 거랑은 관계없는 그러한 설계 위주의 제품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로봇 조립을 위한 제품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의 로봇파를 이용한다면 베이스하고 무브라는 두 개의 어떤 부품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조합을 해서 계속 조립해 나가니까 거기에 맞는 이신트리 형태의 어떤 조립 공정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립 계획 생성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순서에다가 어떤 그 조립 계획, 조립 방법, 그다음 조립 방향, 위치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조립할 때 뭐 그 로봇의 어떤 로봇 특징 때문에 생기는 궤적 또 다른 부품하고의 충돌 여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들어진 어떤 가능한 조립 계획들의 어떤 특성, 뭐 시간이라든가 또는 안정성 같은 걸 체크를 해서 가장 좋은 거를 뽑아내서 그것을 제공하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자율화된 로봇 조립 과정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자료의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을 룰을 계속 다 체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앞으로는 머신러닝 그러니까 제품 빅데이터 분석 같은 접근 방법이 적용돼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번 주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조립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봇 조립 계획은 로봇이 어떤 조립을 할 때 어떤 부품들을 어느 순서로 어떻게 조립을 위치를 시켜서 조립을 할 거냐 하는 것들 결정하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CAD, 3D CAD 모델을 주어지면 자율적으로 이런 로봇이 어떤 조립 계획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것들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로봇 조립 계획을 위해서 자율화를 할 때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자율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품 자료, 이 로봇이 조립할 제품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완결되게 AI나 빅데이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결되게 준비돼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자율화된 어떤 로봇 조립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예측된다는 내용을 네 가지 자율화된 로봇 조립 계획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형상과 제품 구조 추출, 첫 번째, 두 번째가 형상 관계 인식, 세 번째가 조립 공정 표현, 네 번째가 조립 계획 생성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